예, 이번 시간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인데요. 퇴직급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내 적립하는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제도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부분인데요. 법인의 임원 사용인에 대해서 장래에 지급해야 될 퇴직금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에 배분해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자, 충당부채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이나 또는 개인형 퇴직 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100% 추계 기준으로 100%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인세법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송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 범위도 지금 현재는 설정률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추가 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준으로는 추가로 송금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송금 한도를 한번 보면 총 급여의 기준으로 5% 인정이 되고 있고요. 추계액 기준으로는 추계액과 보험 수리 가액 중에 적은 금액의 설정률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금액의 설정률인데요. 설정률이 지금 현재 0%로 되어 있습니다. 0%이다 보니까 1번과 2번 한도를 적용하게 되면 무조건 2번 한도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0%로 나옵니다. 0원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송금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세무조정 명세서도 작성은 해야 되겠지만 굳이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 충당금 충당부채를 설정한 금액은 전액 송금 부인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추계 기준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이게 한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지금은 0%가 되기 때문에 송금 산입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한 연도에 다음 사업연도 중에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뺀 금액이 추계액에 매 사업연도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입금 환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235페이지에 리얼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2월 잔액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2월 잔액은 재무상태표상의 정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에서 기중퇴직금 환입액과 단기지급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충당금, 또 정기부인 누계액, 이 부분을 전부 다 차감한 금액인데요. 2월 잔액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은 송금 산입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2월 잔액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이 별도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조금 이따가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세무조정은 당해연도 설정 금액은 지금 현재는 전액 송금 불산입니다. 무조건 한도 초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236페이지에 충당금과 상계입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한 법인들은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면 충당금과 상계를 하셔야 되는데, 가끔씩 상계하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지분에 상관없이 무조건 충당금과 먼저 상계합니다. 자,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충당금과 상계하거나 아니면 바로 당해연도 송금으로 산입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충당금으로 상계하는 것보다는 당해연도에 송금 산입하는 것이 유리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퇴직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라고 해서 퇴직금 지급 시에 충당금과 상계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했다면 송금 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유보 세무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자, 비현실적인 퇴직자에게 실제 퇴직도 안 했는데 퇴직금 주면서 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고 하면 뭡니까? 송금 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유보, 입금 산입 업무 무관 가지급금 유보라고 하는 세무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비현실적인 퇴직금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퇴직금을 지급하고 송금 불산입된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이 부분은 송금 산입 유보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은 235페이지에 있는 리얼의 퇴직급여 충당금 2월 잔액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에 관련되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240페이지에 과목별 세무조정 중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개념 정리해서 퇴직보험입니다. 퇴직보험은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종전기준에 따라서 과거에 있던 그 퇴직보험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운용수익은 운용수익은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준에 따라서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로 해서 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보험회사 등 연금사업자에게 취급하는 연금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해 줍니다. 자, 송금 산입하는 금액들을 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 전액 송금 산입해 줍니다. 한도액이 없습니다. 전액 인정입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합니다.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을 임원 퇴직금 한도액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실제 퇴직할 때 전체 납입한 금액을 갖고 한도액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보험료 중에 송금 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을 송금 산입하지 않습니다. 송금 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보험료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 산입합니다. 입금 산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송금의 귀속시기입니다. 귀속시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매년 납입해야 될 연금을 납입기일에 납입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건 현금주의로 갑니다. 납입했을 때 송금 산입해 줍니다. 자, 2번에 법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 이상 납입해야 되는데 납기일 전에 미리 납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선불이익 금액으로 송금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산입해 준다라는 거죠. 도래될 때 해줍니다.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송금 산입 한도 규정입니다. 손입 한도는 추계 기준과 예치금 기준이 있습니다. 자, 추계 기준은 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예치금 기준은 실제 납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송금 산입해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3페이지에 예규를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해서 출국 만기 보험을 가입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부분인데 퇴직보험으로 봐서 처리해라라는 겁니다. 퇴직연금으로 보고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확정급여액에 대한 퇴직연금 관련해서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기업회계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다면 우리는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납입했을 때 송금 산입 유보 처리를 합니다. 유보 처리를 하고요.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회계 처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150, 퇴직연금 운용자산 80, 현금 70 이런 형태로 결산 분괴가 일어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세무조정은 송금 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80 유보, 입금 산입 퇴직연금 충당금 80 유보
라고 하는 입금과 송금의 세무조정이 동시에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해줬죠. 그렇다면 직원이 퇴직할 때 찾아온 연금에 대해서는 그 연금은 송금 산입했던 금액이 다시 2월에서 입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금 산입 세무조정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와야 되고요. 충당금하고 상계를 냈다면 다시 송금 산입 세무조정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세무조정을 아예 통째로 그냥 암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법인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송금 산입한 경우에는 이제 세무조정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퇴직연금 부담금 수령 해약액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입금 산입 또는 송금 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이 먼저 선행되고, 두 번째,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에 대한 세무조정, 세 번째,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에 대한 세무조정, 이 순서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납입과 동시에 송금 산입되고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세무조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236페이지의 그 사례 부분입니다. 백두대간의 퇴직급여 충당금 개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자, 차변의 퇴직급여 지급액 7천만 원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퇴직급여 지급액 중에 500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내용을 회계 처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개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천만 원에 대한 부분 11월 2일 날 지급이 되었는데요. 지급된 부분에 보시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만 원이 대변에서 감소를 했고, 퇴직급여 충당금 7천만 원에서 500만 원에 대한 차감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교재 247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예치금 수령 시에 회계 처리에 따라 세무조정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퇴직급여 500,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결과적으로 입금산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만 원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248페이지에 이렇게 충당금과 상계를 했다라고 하면 입금산입 500 유보, 송금산입 500 유보라고 하는 세무조정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누락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이 세무조정부터 먼저 진행한 이후에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인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하게 되면 총급여액에 대한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18번에 있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닌 급여를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자료에 보시면 237페이지에 1년 이상 근속자 급여 중에 임원 상여금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급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건비 설명을 드릴 때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 상여금에 대한 부분 지급 규정이 없다면 송금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세무조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임원 상여금 한도초가 5천만 원 송금 부인했죠. 그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대상 급여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자, 제외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도퇴사자에 대한 부분은 1년 미만 근속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외를 합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충당금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하고 4억 7천 기준으로 5%에서 한도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충당금 잔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추계 기준. 충당금은 지금 현재 기초잔액이 1억 원이었고요.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5,500이라고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5번 자료에 있습니다. 5,500. 그리고 기준 퇴직금 지급액은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상계된 금액은 제외하고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500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당금 2월 잔액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금액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 금액은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추계액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회사 계상액은 우리 자료에 보시면 1억 4천 설정했죠. 1억 4천 반영하게 되면 한도초가 1억 4천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조정 등록을 통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가 1억 4천, 기왕 부인액 중에 추인한 금액 2천만 원 유보 감소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산 부채와 관련되는 유보 소득 처분되는 세무조정은 관련되는 자산 부채 개정 과목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이렇게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39페이지에 보시면 퇴직금 추계 기준 관련되는 부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이 9번에 있는 차감 내용 마이너스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산 시에 세법상 정기말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당기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동금액을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246페이지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서 자, 먼저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계산입니다. 이거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기초 퇴직연금 1,500만 원 있습니다. 기초는 1,500만 원이고요. 단기에 지급한 금액 500만 원, 그리고 납입 기말 잔액이 1억 1,000입니다. 1억 1,000이 되기 위해서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1억 원을 납입을 했습니다. 자, 1억 원에 대한 송금 산입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당해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및 수령해약액을 20번에 입력하게 되면 16번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송금 산입 대상 부담금 계산 시에 14번에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및 정기말 신고 잔액에 의한 송금 산입액 1,500만 원입니다. 정기말 잔액이 1,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1,500만 원 입력하게 되면 500만 원을 제외하고 이미 송금 산입한 거는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1억 원까지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퇴직금 추계액이 1억 7천이었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억 7천이었습니다. 기말 잔액이.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1억 7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인 누계액을 계산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전액 다 부인 누계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1억 7천이 됩니다. 자, 1억 7천을 계산을 해보시면 원래 5,500이 있었고요. 5,500이 있었고 당해 연도에 1억 4천이 부인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과 5,500을 더하면 1억 9,500이죠. 1억 9,500에서 2천만 원 송금 추인됐고요. 500만 원 충당금으로 송금 추인되었죠. 그래서 2,500만 원을 빼면 1억 7천이 당해 연도 말에 부인 누계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금액을 차감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 조정해야 될 금액은 1억 원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정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조정 등록을 눌러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1억 원에 대한 부분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중퇴직연금 수령해약액에 대한 500만 원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여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만 원 유보 감소로 세무조정함과 동시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상계했기 때문에 송금 산입 500만 원 유보 세무조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247페이지에 제가 표로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가 퇴직급여로 된 경우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회계 처리한 경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갖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퇴직연금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지급된 걸로 보거나 또는 아니면
해약하고 환급 받은 부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 세무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충당부채와 상계됐다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지만 충당부채와 상계 안 됐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249페이지 메뉴에 퇴직연금 예치금에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동으로 직접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교재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